라라의 힐링 공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마포 FM이 준비한 전격 힐링타임. 안녕하세요. 라라의 힐링 공감 DJ 라라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규현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네, 규현님. 이번 주엔 또 새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규현님, 한 주간 무엇에 설레이셨나요? 설레임, 글쎄요.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아도 돼요. 네네. 예를 들면 제 친구는 홍시를 너무 좋아해서 홍시가 집에 있으면 너무 설레인데요. 네. 집에 일찍 간대요.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설레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홍시 하니까 네. 저는 옥수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강원도 처자도. 근데 얼마 전에 강원도를 갔다가 네. 휴게소에서 그거 아시죠? 강냉이. 네. 네, 뻥튀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네. 집에다가 놔뒀는데 가끔씩 생각나요. 네, 설레이는데요. 강냉이를 생각하신 설레이시나요? 정선 네. 옥수수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네. 서울과 다른 다른가요? 것보다 더 딱딱하고 네, 달지도 않고 네,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설레이게 하는 강냉이. 네. 저도 물어봐 주세요. 네, 무엇을 설레이셨나요? 저는 3년 전부터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앨범을 준비하다가 중단되고 그랬는데요. 이제 정말로 올해가 가기 전에 네. 앨범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네, 또 와. 은근히 주변에서 또 앨범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으셔서 저 또한 설레이는데요. 네, 힘을 내서 앨범을 구상하고 새로 더 쓸 곡들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많이 설레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동안은 많이 부담만 되게 컸는데 이제 설레는 거 보니까 정말 나올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사실 맞아요. 기다렸거든요. 부담감에서 설레임으로 네. 변환되었으니까 정말 네. 좋은 앨범이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앨범이 나오는 대로 제 방송에서 맨날 제 음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자기사랑 시리즈를 끝내고요. 6주간에 거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전격 회부해 볼 예정입니다. 요즘에 미움받을 용기 2도 나와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책을 되게 좋게 읽으신 분도 있고 어렵다는 분도 있었고 읽으니까 기분이 나빠진다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몇 년간 상담을 하면서 안내했던 어떤 핵심 안내의 내용들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어서 저는 네.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추천했던 책이거든요. 저도 라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번 네. 주에 구입했거든요. 네. 근데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15년 네. 올해의 좋은 책 이렇게 선정됐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좋은 책인가 보다 하고 기분 네. 좋게 구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앞으로 6주간 잘게 쪼개서 규현님과 함께 자근자근 씹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규현님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부탁드려요. 네. 단문 메시지는 샵 1007 페이스북 페이지 라라의 아티스트웨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팟빵, 라디오 팟, 후기 게시판 네,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긴 사연이나 공개되기 원치 않은 사연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라라517 LARA 517 네이버닷컴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517은 제 생일입니다. 5월생이 똑똑하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청취자님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의 대가는 누가 있죠? 프로이트. 네, 또 융. 네, 정도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네.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제3의 거장으로 오스트리아 출신, 심리학자 출신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일본의 철학자 고가 후미타케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기시미 이치로가 함께 낸 책입니다. 네네. 네,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는요, 이렇게 문답법이라고 네네. 하죠. 삼파법,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했는데요. 아들러 역시 어떤 특별한 저작을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과 논쟁을 많이 벌이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이 책 역시 진리를 구하는 젊은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젊은이가 철학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평범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철학자가 대답해주는 아들러의 주장은 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그랬죠. 네. 좀 파격적인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주장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인간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는 단순하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골자입니다. 네. 이 책을 저는 1년 전에 읽었는데 네네.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일단 저번 주에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구입할 때 2015년 최고의 책이라는 거에 안심되기도 했지만 네.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을 딱 들으면 네. 그 별로 좋아하는 부류의 책이 아닌 자기계발서에 네. 약간 네. 좀 꺼려지기도 했었어요. 네. 네. 왜 우리는 자기계발서를 싫어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저도 자기계발서 읽을 때는 전철에서 약간 제목을 숨겨서 맞아요. 읽게 되는데요. 네. 왜 자기계발서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좀 책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우, 자기계발서 같은 수준 낮은 책이나 읽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책 좀 읽었다면은 뭐 고전이나 네, 아니면 인문학, 네, 인문학 책 아니면 사상, 정치 뭐 소설에 이런. 대해서 조금 네.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이게 네. 저는 좀 속상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은 지난주에 자기사랑 시리즈에서 네. 다뤘지만 자아 발견, 자아 실현, 자존감을 높이는 것 이런 건 사실 네. 삶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자기 개발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는 안에 네. 그런 자기를 만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대중가요는 약간 하대하고 클래식은 좀 그렇죠. 높게 보는 것처럼 자기계발서가 하대되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좀 저의 표현으로는 천박한 책들도 있어요. 맞아요. 수준이 조금 낮은 수준이 낮은 많죠. 책도 네.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좋은 책들도 좀 사람들의 그런 자기계발서는 안 읽어 이런 분위기 속에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를 낸 그 작가들이 좀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나중에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네. 이후에는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지 네. 않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맞나 네, 책이? 네. 그 책을 쓴 존 그레이 박사가 네. 굉장히 수많은 이혼에 이르게 한 커플들을 네. 다시 살게 했는데 네. 정작 이혼을 하시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근데 정말 자기 개발이라는 게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네. 평생 계속돼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책을 낸 저자들 역시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깨달음이 있어서 책을 내셨겠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의 여정,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 과정이 있지 않다면 또 그렇게 실망을 시켜드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께 많은 것을 바랬네요, 제가. 그들도 삶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총 5째 밤으로 챕터가 이 책은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 날 이 젊은이와 철학가가 나눈 이야기를 오늘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규현님 공연을 봤어요. 네네. 규현님이 바쁘셔서 혼자 갔어요. 네, 자랑을 많이 하셨죠. 네, 저한테. 네. 퓨전 국악 밴드 그림이란 팀의 15주년 기념 공연이었고 7년 만에 나온 네 번째 새 앨범 공연이었는데요. 아, 정말 좋았어요. 네, 이 팀은 국악팀이죠. 국악팀이고 또 뭐 OST도 많이 하고 광고 음악도 많이 해서 맞아요. 알려진 네. 팀인데요. 이게 처음에 새 앨범의 곡들을 쭉 연주해 준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예전에 오래된 곡들을 연주해 줬거든요. 네. 근데 아예 곡의 질감도 달라져 있고 그래요. 굉장히 15년간 쌓아온 내공이 완전 달라진 걸 볼 수 있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15년 동안 했던 일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날이 발전하는 밴드이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그냥 같은 앨범을 냈더라도 15년 동안 멈추지 않고 활동한 그러니까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아주 많은 정말 진주를 품어내듯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얻어낸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정말 행복하고 그 팀에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빨리 듣고 싶은데요. 네, 이 앨범의 제목이 어쿠스틱 아일랜드인데요. 네. 바람, 뭐 섬, 고래, 독도에 사는 물개, 뭐 이중섭의 자화상 등등이 소재가 돼서 나온 네. 앨범이에요. 그 중에서 오름의 시간이라는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청취자님들 어떻게 음악이 들리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좀 낯선 방식의 여성의 보컬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이게 정가라는 국악의 뭐라고 하지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예, 정가풍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대부분 국악하면은 판소리, 뭐 민요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신데 정가는 선비들이 시조를 불렀던 그런 곡. 아주 유려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 곡이죠. 네. 태산이 높다, 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거를 아주 느린. 네, 태산. 이렇게 느리게 부르는. 잘하시는데요, 라라님. 저도 어느 국악의 끄트머리 어느 한 자락을 배워서. 네. 근데 이건 국악 방송인가요? 그러게요. 네, 이제 정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들러의 심리학이 가장 크게 프로이트와 대립되는 측면이 이제 원인론과 목적론인데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아들러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현재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원인론을 전면으로 부정하고요.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결정론에 도달된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과거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삶을 갈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항상 무의식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너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야. 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리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원인을 무의식에서 찾아냈다는 건 네.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또 이것의 맹점이 프로이트의 아마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이것의 맹점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다 이래서 무의식 그래. 탓. 예, 무의식에 그래서 그래.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도 모르게 또 핑계를 대는 원인론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원인이 결정돼 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결정됐다는 어떻게 보면 운명론, 결정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인생이 네. 하나의 선으로 쭉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왜 점, 그쵸? 네네. 그 찰나의 순간들, 네. 그런 순간들이 점점 이렇게 연결돼서 네네 가는 거다라고. 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좋은 것 네. 같아요. 만약에 하나의 선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고 끝날 네.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계속 이 점을 선택하고 이 점을 선택하고 맞아요. 계속 선택을 옮겨가면 새로운 선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론을 전면으로 부정하고요. 목적론, 우리는 모두 어떠한 목적을 따라 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이게 또 흥미롭게 제가 또 사탐 강사였지 않겠습니까? 네네. 고등학교 1, 2 네. 교과서에 서양 철학 부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네, 들어는 봤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모두 다 어떤 목적을 따라 산다. 근데 그 공통된 목적이 행복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려고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책에서 또 다시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것은 교육방송인가요? 국악방송인가요? 교육방송인가요? 수능방송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리고 저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요. 제가 이 대본에 이게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네. 마치 수능 강의하듯이 당구장 표시를 했고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그 경험에 부여한 의미 때문에 결정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오프닝 때 얘기했던 거예요. 똑같은 사고를 겪었다고 해서 그 사고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트라우마를 갖지 않는다. 그 사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네. 않고 그냥 중립적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사건이건 그런데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감정을 계속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렇죠. 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기억된 그 감정을 네. 끊임없이 리플레이하면서 그걸 또 왜곡해요. 내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확장되고 더 나쁘게 시나리오를 점점 붙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정말로 그 사건은 그렇게 나쁜 사건이었고 그 사람은 나쁘게 했다라고 아예 왜곡된 사건으로 기억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내면 치유 이런 네. 강사분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네. 대부분의 여자들은 우리 아빠 저런 거 정말 싫어. 이렇게 항상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네. 싫어하는 것들 항상 생각하고 저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죠. 네. 저런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네, 그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런 남자가 딱 나타나면 너무 익숙해서 맞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너무나 놀랍게도 맞고 자란 아이가 그 맺맞는 아내가 네네. 되는 게 거의 네. 연결되는 것이 그런 항상 원리 때문이죠. 생각하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게 무의식이 정말로 프로이트 말대로 각인된 네. 거라 그리 쉽게 인지가 되지도 않고요.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인지가 되지도 않고 인지가 됐다 한들 네. 무의식에 깊이 뿌리 박힌 이미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네가 마음먹기 달렸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를 선택해라라고 했을 때 네. 현재를 선택하는 장애물이 분명히 됩니다. 그 무의식과 과거의 사건들이.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러는 선택해 가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한테 네.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말하는 거 굉장한 폭력이라고 봐요. 그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고통받는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네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돼라고 말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네, 하지만 교원님 말씀하신 것 예처럼 네. 인식만 해도요. 음. 내가 아빠 때문에 그런 남자를 만나는구나라는 걸 내 무의식이 그렇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네. 작용한다는 걸 이해만 하게 되더라도요. 삶엔 분명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인식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덜어내게 맞아요. 되니까요. 네, 한 발짝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데 인식하지 못한다면 무의식대로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기계와 같은 상황이죠. 그냥 인풋 아웃풋이 늘 똑같고 사유하지 않고 갇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어쩌면 프로이트의 이 트라우마 또는 원인, 무의식에 대한 얘기는요, 이 인식을 위한 단서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이유였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게 해보는 시작이 되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거지. 나는 이 일을 겪었으니까 이런 모양이야. 난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 모양이야. 라고 네. 합리화하는 데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맞아요. 있다고 그걸로 봅니다. 핑계를 대죠, 우리는 네. 대부분. 저만 해도 불안 강도가 되게 높았는데 항상 불안이 심하고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많이 싸워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결심하는 순간 네. 분명히 어린 시절은 그대로지만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핑계대는데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인간은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입니다. 이거 약간 들으면 또 울컥할 수 있는 말이죠. 네. 우리 굉장히 화날 때 컨트롤 안 되고 감정의 지배를 안 받다니 인간은 감정의 동물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또 저도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근데 제가 엊그제 샤워를 하다가 네. 이번 주 방송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샤워하는 도중에. 네, 누가 그랬다 그러지? 아인슈타인이 네. 왜 좋은 생각은 항상 샤워할 때만 나느냐? 저도 샤워를 하다가 하고 생각이 났어요.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다란 말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네, 얻으셨습니다. 네, 빨가벗고 샤워를 하면서 왜 어떤 책에서 조개 반응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조개는 어떤 이물질이 닿는 순간 탁 하고 다치잖아요. 네. 굉장히 무의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인간만이 그런 무의식적 반응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이건 식물이건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무의식적 어떤 조개 반응 같은 이 반응을 주면 딱 이런 결과가 오는데 오직 인간만이 사유하면서 같은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개처럼 입을 벌리고 있고 이물질이 오는데 탁 닿지 않는 다른 종류의 반응을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유일하게. 그게 생각을 하는 동물, 그러니까 네.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네. 읽는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였던 그러니까요.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알고는 나옵니다. 있지만 네.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노가 네. 일어나죠. 네네네. 이 책에 나온 예로는 엄마가 딸한테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선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네네, 기억나요. 네 선생님 네. 하고 받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아까 내던 화를 마저 이어서 내는 맞아요. 거죠. 네. 이걸 볼 때 분명히 분노는 조절이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보통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아들러가 지적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규현님도 화가 날 때 무작정 화내진 않으시잖아요. 한번 패턴을 보시면 어때요? 네. 저 화날 때 한 번 정도 생각해요. 네. 내가 이 사람을
5분 후에 대할 때 네. 이렇게 화를 내면 얼마나 민망할까 네, 이런 네. 생각하면은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막 화가 나죠. 네. 화를 내고 싶죠. 왜 화를 네. 안 내고 싶겠어요. 네. 근데 5분 후를 생각하면은 네. 아 그때 민망할 거 그냥 지금 조금 참자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그 순간이 무마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분명히 우린 인간은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버럭이 반드시 답은 아닌데 버럭 역시 선택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네. 참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네.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화내는 법을 못 배웠죠. 못 못 배운 티를 내며 그냥 버럭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노에도 목적론을 적용하면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화를 너무 못 내서 잘못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 화를 네. 내야 할 때 너무 많이 참아서 네. 사실 참으면 병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과연 내가 화를 내는 게 이 상황의 해결에 유리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일에서 나에게와 저 사람에게 모두 이로운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로 분노하는 감정은 터뜨리진 않게 되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건 맞아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선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결혼 네. 준비를 하시느라. 물건을 많이 사거든요. 네, 네. 근데 저의 로망 중에 한 가지가 큰 네. 테이블을 집에 놓는 게 네. 로망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기 경기도 화성까지 가서 테이블 네. 보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일주일 후에 받기로 했죠.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받기로 하고 막 이제 신혼집을 가고 있었어요. 네.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네, 그렇게 테이블을. 원했던 큰 테이블. 그러니까요. 전화가 왔어요. 네. 화성 그 물류센터에 불이 났대요. 어머나, 네. 그래서 그 테이블이 다 타버리고 공장이 어머. 다 전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목재니까, 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사장님의 기분과 이런 네. 것들이 정말 이해가 되면서 화를 네. 낼 수 없겠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네. 테이블 하나가 부산에 있어서 네. 부산에 있는 테이블을 받았는데요. 네. 그 테이블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네. 정말 많은 인내를 필요했겠죠. 네. 네. 근데 뭐 어차피 받을 거 조금만 더 기다리자, 네. 화내지 말자 이렇게 네. 조금씩 컨트롤을 하니까 화가 안 나고 그리고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배 이상이 돼서 요런 타이밍에는 또 정신적 금수저란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 맞아요. 테이블 때문에 설레네요, 요즘. 깡냉이가 아니고 네. 테이블이었군요. 깡냉이 아니고 강냉이. 표준어 써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네.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 화내봤자 뭐 결혼 준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하니까 화낼 일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생각하면 네. 화낼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네, 맞아요. 네. 자, 세 번째는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또한 정말 들으면 또 버럭하는, 실제로 이 책에서 청년이 버럭하죠. 내가 네. 내 불행을 선택했다고요? 심지어 내가 얼마나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단 말을 하십니까? 라고 젊은이가 분노를 합니다. 네, 이 청년의 롤모델이 있잖아요. 친구. 네. 아, 네. 네, 그 친구를 항상 닮고 싶어 하고 그 네. 친구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네. 네. 내가 얼마나 변하고 싶고 그 친구처럼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고 있다고 당신이 말하냐? 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화가 나잖아요.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철학자가 이제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일단 생활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생활 양식은 뭐 인생을 사는 방식, 가치관, 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비관적인 성격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비관적이라는 어떤 스펙트럼, 뭐 안경에 파란 알 또는 노란 알, 이렇게 네. 새로운 그런 색깔의 알을 끼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생활 양식이 보통 10살 전후로 무의식적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택이 됐다면요. 그 이후에 10살 이후에 그 생활 양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린 얼마든지 다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긴 해도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니까 이대로의 나로 살아간다면 눈앞에 닥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어. 비유하자면 오래 탄 차를 운전하는 상태인 거네. 다소 덜거덕거려도 차의 상태를 고려해가며 몰면 되지. 하지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눈앞의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 더 힘들고 더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즉 인간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고 안심되는 거지.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도 네.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편하진 않아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갈 것이냐. 네네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변하려고 하진 않는 것을 정말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주로 상담을 의뢰할 때 네. 내담자를 좀 까탈스럽게 받는 편이에요. 참 건방지게 많이 가리는데 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힘든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제가 변할 수 있는 팁이나 어떤 안내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변할 의지가 있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하실 겁니까? 라는 걸 재차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네, 그래서 중간에 거니까요. 그런 분은 도망가요, 보통. 그리고 상담이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고통스러운 얘기만 반복하면서 네.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요. 네. 고통의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탑조명이 딱 떨어지는데 네. 그 탑조명 아래 이렇게 철푸덕 되게 갸녀리고 고통스럽게 앉아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삶에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 많았는지, 내 가족은 또 어땠는지, 내 남편은 어땠는지, 내 아이들은 어땠는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고통에 대해서.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힘든 네.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안쓰러움, 동정을 맞아요. 구걸하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그 관심으로. 이 책에서 청년 또한 그렇잖아요. 네. 나는 변하고 싶지만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난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힘들어요. 계속. 근데 저는 그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네. 읽을 때마다 나한테 관심 좀 기울여 주세요. 나 네.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읽었거든요. 나 힘드니까 나 좀 봐주세요. 네, 나 힘들어요.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토닥여주세요. 라고. 네. 네. 사실은 고통의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은 옮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해요. 그쵸. 사랑해줄 예, 그 것 동정과 같으니까. 그 사랑과 그 안쓰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듣고 싶어 하고요. 심지어 더 나쁜 건 네. 거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 부모가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피해자로 이면서 앉았는데 가해자까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저의 용어로 피해자 가해자 놀이라는 말을 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네네.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건대 저도 그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행했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넌 날 이해 못하잖아 맞아요. 이러면서 계속 이해받고 그렇죠. 싶어하고 또 어떤 그런 관심을 구걸했던 거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해줘 네. 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저는 피해자 놀이를 하고 있으시군요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저 역시 피해자 놀이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했어요라고 말하는 패턴이 네. 있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저는 피해자로 만들고 네. 상대방은 가해자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놀이를 중단하려면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 네. 이상 그 고통의 거주지 탑조명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두 발로 서서 일어나 나오는 네. 그런 선택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저는 우월한 대응과 열등한 대응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에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제가 명상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대부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열등한 대응일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낸다거나 이런 건 열등한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탑조명 아래 있는 거죠. 네, 또는 계속 피해자 놀이를 계속하는 것도 네. 열등한 대응인데요. 그렇지 않고 매번 선택할 때 우월한 대응을 해라.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관계에도 일에도 도움되는 대응을 하라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열등한 대응을 하는 것에서 네. 의식적으로 우월한 대응을 하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네. 이성적인 존재라고 그렇죠. 아까 하셨잖아요. 말했던 조개가 네. 딱 닿듯이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당연히 평생을 열등한 대응을 해왔다면 그 평생이 20년인 사람도 있고 40년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건 수십 년 열등한 대응을 해왔다면 오른손잡이가 왼손 쓰는 것처럼 아주 서툴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계속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요. 네. 제가 필라테스를 하다가 최근에 다시 요가로 바꿨어요. 네. 네. 체육인이에요. 네. 요가를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동작이 그 머리로 물고 나면 서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그거를 정말 하고 네.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 동작이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네. 목에 힘도 있어야 하지만 배에 정말 많은 힘을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구나, 배로. 복근에 힘을 주고 그리고 다리에도 힘을 주고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균형도 엄청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모든, 네. 네. 그런데 그 동작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요가 잘 하시잖아요, 오랫동안. 네, 그냥 힘 풀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네. 그 동작이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몇 번이고 쓰러져도 네. 다시 계속 했는데 네. 오늘 조금 되더라고요. 드디어. 네. 근육을 자꾸 단련하니까 네. 그 힘든 동작이 되는 걸 보고 맞습니다. 네, 놀랍기도 그리고, 하고 네. 용기도 어려웠지만 생기고. 네.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 또 성취감도 있고 정말 말씀하신 네네. 대로 용기도 생기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택에 대한 얘기도요. 네. 우월한 대응 얘기도 저는 정신적 근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규현님이 단련하신 네. 근육이요. 네. 1년 후에는 계속 단련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는다 또는 나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란 존재를 알고 싶다면 한 달, 두 달 안에 될 일 아니고 운동처럼 1년, 2년 했다고 해서 스탑할 일도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근육을 60대 돼서도 계속 운동해야 생기잖아요. 그쵸. 정신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선택은 평생이고요. 네. 어떤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한 줄만 읽어드리면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잘 안 변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네. 이런 상상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는데 걸리는 시간? 네. 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 정도 여유를 가지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예,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그쵸. 유치원 전에 무의식증이 습득된 건데요. 그걸 계속 선택해야 된다는 게 쉽진 않지만요. 네.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저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네.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근데 하나만 물어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래? 이게 좋아? 근데 사실 이 말을 전 내담자들에게도 많이 합니다. 네. 뭐 힘들어요. 제가 내준 과제 잘 못했어요. 또 뭐 엎어졌어요. 뭐 잘 안 돼요. 이럴 때, 네. 다 알겠어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면 옮겨가고 네. 싶으세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노력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청취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힘들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변화도 힘들어요. 양쪽 다 힘들어요. 더 변하는 힘들 수 것도 있어요, 힘들고 변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제가 해본 바로 훨씬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사는 거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면 그대로 사셔도 돼요. 근데 괜찮지 않으면 시도해 보시길. 네. 저에게는 연애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시기로 결심하신 건가요? 이 모든 가르침을 준 것은 저에겐 연애입니다. 아, 네. 네. 정말 참 최악의 연애를 계속 거듭하다가 네. 알았어요. 더 이상 이런 연애를 할 수 없다. 정말 변해야겠다. 네.
이대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저는 변화가 시작됐고 그때 그 변화의 시작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순간이든 계속 이대로 살 것인가, 마치 네. 예전에 그런 끔찍한 연애를 계속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것인가. 네, 저의 연애의 흑역사가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우리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규현님, 오늘은 네.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나요? 네. 카펜터스의 Sing이라는 곡이에요. 네,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네, 그쵸. 네. 오늘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든 엮으실 수 있을 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네. 것만 생각하고 노래하자 이런 네, 아주 해피한 곡인데요. 네네. 변하는 거 어렵죠. 근데 네. 그 순간 그냥 노래 한번 하고 네. 내 변화의 단계로 넘어가시라고 쿨하게 네. 네, 네. 이 노래 한번 들으시고 네, 변화의 단계로 우리 같이 넘어가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카펜터스의 Sing 듣고 올게요. 네, 오랜만에 들었더니 또 참 보들보들 따뜻하네요. 네,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에요. 네, 저의 사춘기와 함께했던 음악입니다. 카펜터스 푹 빠져 네. 있었는데. 네,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규현님이 낭낭하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아. 환경도 관계없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고 네가 불행한 것도 다 네 탓이야 하는 것 같아서 단죄당하는 느낌이라고요. 아니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닐세. 오히려 아들러의 목적론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말해주는 거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자네라고 말일세. 네, 결론이죠. 네. 지금 여기. 저 이걸로 노래 쓰려고요, 이번 앨범에. Here and Now. 네, 네. 몇 년 전부터 계획해놨는데, 자,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심리학에서도, 뭐 명상하는 곳에서도, 어디서나 Here and Now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면 과거에 먹다가 떨어뜨렸던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주 정말 가슴을 푹 파고드는 네, 비유였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의외로 행복해지려 하지 않고요. 불행한 사건을 끊임없이 되씹는 선생님 표현으로는 과거에 떨어뜨린 아이스크림 얘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10년 후에도 하고 맞아요. 있는. 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네. 미래 얘기,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 얘기하는 사람보다도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걸 조명해서 또 미래도 그런 불행이 계속될 거다라고 네. 불행하게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의 불행한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게 이미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습관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변하고 싶다고 상담을 오셨는데 저항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 변화를 해버리면 익숙했던 패턴이 너무 많이 사라지는 거죠. 네, 시간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불행을 되씹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되씹을 불행이 없어지면 나는 누구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히려 패닉에 빠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변화가 정말 결국은 좋게 변하지만 그 변화하는 과정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는. 네. 근데 그만큼 우리가 불행에 되게 중독되어 있고 네. 변화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이 불행에 중독된 만큼 더 쉽지 않으실 네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는 어떤 규현님만의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거는 네. 그쵸. 새가 머리 위를 지나다닐 수는 있지만 네.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할 수 네, 있는 일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멋진 들었었거든요.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네. 그거 계속 곱씹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새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 또 정신적 금수저란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훈련합니다. 지금도 훈련을 계속합니다. 네. 뭐 규현인 것 같지만 저는 좀 더 의도적으로 훈련하는데 네. 여전히 과거의 부정을 되씹는 순간 또는
되게 팔자탓을 하고 네네. 있는 순간 빨리 알아차리고 스탑하려고 네, 계속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네. 또는 저는 주변 환경, 현재를 많이 인식하는 편이에요. 뭐 내 호흡 또는 말투, 내 몸의 반응, 뭐 하늘의 색깔 같은 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감각들에게 좀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네, 좀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아들러의 심리학 첫째 밤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선택해 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선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다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용기가 결코 간단한 용기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불행을 놓고 행복으로 옮겨가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네. 선택이고 용기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모험을 떠날 때요. 음. 규현님 여행 많이 가보셔서 알잖아요. 네네. 항상 설레이고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럼요,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여행할 때 불안함도 있지만 네.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날 거라는 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레임을 준 네, 땅이 네.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51대 49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찐개찐? 네, 70대 30이 아니라 누구나 여행을 떠날 때, 미지의 곳으로 떠날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네. 이 삶이라는 모험, 삶도 커다란 모험이라고 네. 볼 때, 이 모험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두렵습니다. 네. 거의 50%에 가깝게 당연히 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상황 탓을 하지 않고 두렵지만 한 발 내딛어 보는 것. 네. 인생이란 모험을 향해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지만 한 발 나아가 보는 것.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삶을 사는 것도 네. 네, 좋잖아요. 호기심.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저런 말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여기서 새로운 변화를 겪는다는 게 극도의 공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용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보라고 네. 그리고 그들의 용기를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요. 네. 그러니까 모험할 때 불안함이 있어 이렇게 인식하는 거 네. 주차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용기를 내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안함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해줘요. 100% 불안하지 않아야 100% 두려움이 없어야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고. 두려운데 떠나는 거라고. 맞아요. 괜찮다고 두려워도 네. 괜찮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자, 제가 또 사탄 강사답게 네.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매주 저는 상담할 때도 항상 과제를 내드리는데요. 교육방송 맞아요. 네, 이거. 저희 교육방송입니다. 저희 오늘 방송을 함께 들으시고요. 과거에 나에게 트라우마라 불릴 만한 사건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포인트는요. 그 사건에 대해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것이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뭐 어떤 감정인지, 어떤 감정을 내가 그 사건에 덧입혀 놨는지, 아까 저희 얘기 나눴지만 네네.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늘 변화하고 싶다고 지금 이대로는 너무 싫다고 계속 말은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어린 시절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그러면서 계속 변화는 안 하고 정작 불편하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남자친구랑 사귈 때 그 연애 흑역사 중 한 분인데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친한 친구한테 늘 그 남자친구랑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얘기했어요. 네. 그럼 친구가 뭐라고 하겠어요? 헤어져. 헤어지진 않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저처럼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을 계속 변하지 않고 산다면 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네. 그리고 변했을 땐 또 어떻게 될지 훨씬 나아지겠죠. 네. 아마도. 그걸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용기가 올라올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규현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단어는 지금 여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네. 네, 편안한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진 불안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네. 네. 불안하더라도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보자. 네네. 네. 같이 들은 청취자님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질문도 좋고요. 후기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밤 챕터의 내용을 또 함께 오늘처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모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복을 선택하자라는 의미로 모카의 해피를 들으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지요? 네. 지금까지 마포 FM이 준비한 전격 힐링타임, 나라의 힐링 공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규현님, 그리고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함께해요. 네, 우리 클로징 멘트 같이 할까요? 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filled with the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